김수영 스쿨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기센 사람, 말빨 센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까요? 라는 되게 흥미로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기가 센 게 아니라 내가 기가 약한 건 아닐까? 를 먼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기가 세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 기가 세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기센 사람들은 조용한 카리스마를 내뿜거나 큰 사랑과 포용력을 갖춘 분 또는 겸손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기가 세고 에너지 레벨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의식혁명 책 소개하면서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특별히 기가 약한 사람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고 그 사람들보다 기가 더 세지면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경험과 전문성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망설여지고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 우리가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하죠. 물론 뭐 운 좋게 2번, 3번 하시는 분들도 소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 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10번씩 했으면 레고를 더 잘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한 번 하다 보니까 하지도 못한 비용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 같은 경우도 평생에 한두 번 해야 많이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봐도 이미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을 상담한 그 실장님들을 우리가 말빨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경험과 전문성에서 딸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확신입니다. 정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기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사기꾼들도요, 내가 사기를 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근데 내가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나는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강력하게 설득되어 있는 사람의 말에 우리는 쉽게 설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대하고 싶다면 그 반대되는 입장에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에 탁 꽂혀가지고 그것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돕게끔 너무나 당당하게 그런 상황을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기가 약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뿜어내는 열정과 집중력의 에너지에 같이 자석처럼 끌려가게 돼서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돕고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죠. 저는 대학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 친구랑 같은 조모임을 여러 개 했는데 리포트를 10장만 써도 되는데 굳이 100장을 쓰게 만들고 단순히 발표만 해도 되는데 굳이 뭔가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그걸 제출하고 그냥 책 읽고 토론하면 되는데 다큐를 찍어야 되고 이만큼만 해도 되는데 요만큼을 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너 지금 이제 어디 하고 있어? 그래서 나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러면 그럼 너 이것도 해 하면서 일을 막 던져줬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의 그 열정에 저도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가서 같이 밤을 새가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싶으면서도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정이라는 건 강렬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없이 그냥 해볼래 그냥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가기가 쉽겠죠. 그만큼 내가 어떤 분야에 집중하는 것 또한 방법이고요. 반대로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빌미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갓난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기도 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철야 근무를 시키면 하겠습니까? 나도 인간인데 내가 맨날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작고 무력한 갓난아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밤을 새가면서 그 아기를 봅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게 다른 사람을 휘두르는 굉장히 강한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불쌍해서 돕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남들에게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한편으로 내가 너무 자만해서 불쌍한 사람을 내가 거두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은 내 도움 없이도 저 사람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내가 이 사람을 자꾸 도와주기 때문에 저 사람이 스스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세지려면 아쉬울 게 없어야 돼요. 17년 전에 제가 캄보디아를 갔어요.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이제 봉고버스로 갈아탔는데 그때부터 도로가 포장되지 않아서 계속 막 덜컹덜컹 하면서 하루 종일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잠깐 잠이 들었다가도 막 머리 부딪히고 막 천장에 부딪히고, 날씨는 너무 덥고 막 차도 너무 오래돼서 에어컨도 쾌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너무 지치고 힘든 여정이었는데 한 독일인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나중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린애를 데리고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냐? 더 편한 방법이 없냐? 이 나라는 왜 이렇게 개판이냐? 막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조용히 있었던 캄보디아 분이 굉장히 단호하게, 너 우리나라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려. 너네 나라로 돌아가. 이 버스에서 내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그 독일인 분이 거기서 내리면 정말 어떤 대안이 없으니까 순한 양이 되셨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없다면 과감하게 손절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저한테 부정적인 친구가 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친구가 아니면 친구가 없을까봐 걱정이 돼서 인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 걸로 걱정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진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에너지를 나눌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